굿모닝 예진. 어, Friday, June 4th, 2021. 읽기 혁명, 중주니어 리딩 클럽, 더 해빙 읽겠습니다. 페이지 320쪽, 소제목 37, 부자가 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부자가 되기 쉬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문득 서연이 물어보았다. 사실 서윤을 찾아오기 전까지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그 답을 알기 위해 같은 학자나 전문가를 찾아가 보았으나,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을 찾아보았으나 뾰족한 해법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부모님은 어린 시절 끼니를 굶을 정도로 가난하게 자라셨다고 해요. 결혼할 때도 빚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70년, 80년대에 돈을 모아 집을 사고 그것을 더 비싼 값에 팔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대요. 최근 읽은 신문 기사를 생각하며 나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고들 하잖아요. 금수저가 아니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들 하고 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워졌다고도 하고 여기서 나는 말을 멈추었다. 서윤이 알려주지 않았던가.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녀는 또 고정관념이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다고 했다. 그런 귀한 조언을 들어놓고도 남들과 똑같은 답을 하다니 그건 안 될 일이었다. 나는 말끝을 얼버무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서연이 괜찮다는 듯 미소를 보였다. 잠시 생각해보자요.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진짜 없는지. 기자 시절 취재를 위해 자수성가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다. 그들 중 수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만든 기업가나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일군 청년도 있었다.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자들을 만나기 쉬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천천히 더 생각해 보았다. 내가 알던 지인들 가운데 커다란 부를 이룬 이가 정말 없었는지. 최근에 읽은 기사 하나가 생각났다. 미국의 안경 업체 와비 파커에 대한 것이었다. 2010년 와튼 스쿨 대학원생들이 설립한 이 회사는 경쟁사의 3분의 1 가격 95달러의 안경을 파는 것으로 유명해진 기업이다. 바닥부터 출발했지만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설립 5년 만에 연 100만 개의 안경이 팔려나갔고 패스트 컴퍼니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기업 2015년에 선정되었다. 현재 와서 현재 와비파커의 기업 가치는 17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사실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들은 내 MBA 동기생들이다.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1학년 내내 나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다. 졸업을 앞두고 그들에게 설문을 전달받은 적도 있었다. 안경을 사는데 얼마를 쓰는지, 구입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새로운 안경 구매에 얼마를 쓸 의향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편으로는 신문에서 본 데이터 하나가 떠올랐다. 2016년 피러슨 국제경제연구소가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들을 분석한 자료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억만장자 가운데 자수성가로 성공한 부자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1996년에 자수성가한 부자가 전체의 44.7%였던 데 비해 2014년에는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69.6%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정원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는 모습이었다. 그때 아름답게 가꿔진 나무들 사이에서 푸드덕거리는 파동이 일어났다. 숯불 사이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른 것이다. 그 장면을 지켜보다 말을 꺼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네요. 그런데 왜 저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던 걸까요? 서윤은 즉시 답을 주지 않고 탈주전자를 옆으로 기울여 조용히 차를 따랐다. 내 앞에 찻잔을 태워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감옥 안에 스스로 가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옥이라고요? 패러다임 시프터,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 그 말을 듣자 서연의 별명이 떠올랐다. 그 별명 그대로였다. 서연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인식해온 틀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자신의 감옥이란 우리 안에 세계관을 얽매여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버린 것을 말해요. 반대로 이것을 깨기만 하면 누구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서연은 나에게 기계론적 세계관과 유기체적 세계관을 잠시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수학적인 인과관계로 작동되는 거대한 기계로 본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고 세상은 인간과 상관없이 자체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반면 유기적 세계관은 인간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참여자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있다. 찾아본 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서윤이 설명을 이어갔다. 유기체적 세계관은 동양의 전통적인 관념과도 통하죠. 도가에서는 천지와 나는 병존하고 만물과 나는 하나가 된다고 했고 불교에서는 천지와 나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만물과 나는 일체가 된다고 했어요. 유기에서는 인간과 만물이 모두 인 혹은 양지가 깃들어 있으므로 일체가 된다고 했죠. 이처럼 동양 철학에서 자연이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며 사람은 그 속에서 만물과 함께 상호 의존하며 조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해왔어요. 루즈 코트.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의 세계관에 갇혀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버렸죠. 이것을 깨기만 하면 누구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소제목 38. 매트릭스를 탈출하라.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정리해보았다.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속 작은 부품 속에 불과하네요. 하지만 유기체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이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 봐요. 맞게 이해한 것일까요? 네, 잘 이해하셨어요. 진짜 부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들이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요. 네, 기억나요. 그러고 보니 그들이야말로 유기체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네요. 진짜 부자들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그들이 소유한 명품이나 슈퍼카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들에게서 특별한 에너지가 감지되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자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주어진 길밖의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기계의 부품으로 살아가기만 했네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심초사하면서요. 축 처진 내 어깨를 서윤이 살짝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을 따라 따뜻한 에너지가 전해졌다. 홍 기자님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죠. 그 결과 세상이라는 커다란 공장 속의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은 일찌감치 족쇄로 채워버린 채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미리 한계를 그어버리고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오늘을 희생해야 비로소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늘 이렇게 말해왔다. 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참고 위험한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 신나게 즐기다가 나중에 무슨 낭패를 당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하려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더 견뎌야지. 하지만 서연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그 생각은 자신이 만든 감옥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 말했다.
그 감옥을 깨고 밖으로 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자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온몸에 활기가 돌면서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졌다. 가슴은 기분 좋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이 가볍게 질문을 던졌다. 영화 매트리스 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여러 번 봤는걸요? 문득 영화 속 주인공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앞에 놓고 고민하던 장면이 생각났다. 빨간 약을 먹고 나서 남자는 자신이 기계의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고 보니 내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저도 그동안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왔나 봐요. 기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로 살아온 거죠.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빨간 약을 먹은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매트리스 밖에 존재하는 진짜 세상은 지금껏 인식해 온 세상과 달라요. 진짜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해내고 있는 일이죠. 진짜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자꾸 울리네. 진짜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해내고 있는 일이죠. 그들에게는 매일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제가 돼요. 매일이 축제가 됩니다. 음. 내 앞에 앉은 스승을 보며 확신이 들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매트릭스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믿건 믿지 못하건 홍 기자님은 이미 감옥의 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를 빨아먹는 호수들을 이미 제거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이제 어디로 향할지 내 안의 좌표들을 다시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달라진 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 먼저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이야기의 배경이 다르게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 과정에서 헤빙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헤빙은 기꺼이 베들레헴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나는 돌아갈 시간이었다. 일본에서 좀 더 머물 서연과는 달리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을 타고 강력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듯했다. 매트릭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는 문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I am trying to free your mind, but I can only show you the door. You you are the you are the one that has to walk through it. 결국 매트리스를 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죠. 홍 기자님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발짝만 더 넘어서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그러나 쉽게 진행될 거예요. 서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말을 가슴에 담고 방 밖으로 발을 내딛었다. 신기하게도 들어올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는 기분이었다. 강력한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는 느낌도 들었다. 그 에너지로 무장한 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다. 나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구루즈 코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죠. 그 결과 세상이라는 커다란 공장 속에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은 일찌감치 속세로 채워버린 채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미리 한계를 그어버리고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오늘을 희생해야 비로소 하나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매트릭스 밖에 존재하는 진짜 세상은 지금껏 인식해온 세상과 달라요. 진짜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해내고 있는 일이죠.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제가 돼요. 믿건 믿지 못하건 간에 이미 감옥을 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를 빨아먹는 호수들을 이미 제거한 셈이죠. 결국 매트릭스를 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발짝만 더 넘어서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쉽게 진행될 거예요. 소제목 39.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 소제목 39.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e path and walking the path. 매트릭스. 일본에서 돌아와 매트릭스를 다시 찾아보았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나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어서 빨리 탈출하라고. 특히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대사가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서윤이 이끌어준 덕분에 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남은 것은 그 길을 걷는 것뿐이었다. 마지막에 한 발짝 떼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매트릭스를 탈출하겠다고 결심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초조해하지는 않으려고 했다. 서연의 말대로 불안은 해빙에 도움이 되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에 다녀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해빙 노트를 쓰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있음을 느끼고 편안함의 감정에 머무르며 내면이 나에게 집중해 보았다. 변화는 작은 일에서부터 느껴졌다.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일까? 먼저 신문 기사가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다.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통학한 사람의 기사를 봤을 때마다 예전의 나라면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1년 넘게 고생했는데 아직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역시 월급을 타고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야. 광야로 나가봤자 이렇게 고생만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같은 기사가 이렇게 이어되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매트릭스의 에너지를 빨리지 않겠구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에서 벗어난 거네. 대단하다. 나도 곧 이룰 수 있겠지.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창업자들의 성공담을 읽으며 과거에 나는 이런 생각에 빠지곤 했었다.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네. 저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 사업가는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구나. 역시 성공은 극소수의 전유물이야. 하지만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겠다고 생각하자 같은 내용을 읽고도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도 해빙을 했나 봐. 부자가 되는 미래를 확신하고 진정한 세상으로 나아간 거지. 그래, 나에게도 곧 이런 미래가 찾아올 거야. 더 열심히 해빙을 하며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기계의 부품 속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주어진 상황을 바꿀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서연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벌써 거의 다 왔다고. 이제 한 발짝만 넘어서면 된다고. 그녀의 말대로 아주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았다. 그 방법을 알기 위해 나는 해빙에 좀 더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필요한 모임을 취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며 내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해빙 노트를 쓴 다음 인터넷을 검색하는 중이었다. 이런저런 기사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 그것은 소설가로 성공한 전직 기자에 대한 기사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내 순간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네, 이거야. 서연에게 배운 것을 책으로 써야겠어. 음, 그녀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행운의 비밀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미국에서 바로 책을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연의 메시지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성공한 몇몇 책들이 영미권에 소개된 사례는 있지만 이민자가 아닌 한국인이 미국에서 먼저 책을 출간한 경우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 게다가 미국은 번역물에 인색한 나라였다. 외국에서 쓰여진 책은 전체의 5% 미만이었다. 책이란 제목 책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내가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그것도 번역물을 출간하려고 하다니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로 하지 않았던가. 정답은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을 터였다. 그 답을 찾아낼 방법은 해빙. 나는 두 손가락을 높이 들어 눈을 감은 채 미국에서 책을 출간하는 모습을 떠올려봤다. 영어로 된 책이 내 눈앞에 그려지자 마음속에 깊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 퍼져나갔다. 따뜻한 물 안에서 목욕을 한 듯 온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느낌도 들었다. 의심할 여지도 없는 초록불이었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미국에 보낼 출판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 길이었다.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해빙을 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속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사를 그만두자. 음. 이게 무슨 소리지? 회사를 그만두라니. 소속될 곳이 없는 나. 없는 내 인생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이 사라지며 월급도 사라진다는 이야기 아닌가. 나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들은 것일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만원 디어트 안에서 힘겹게 출근할 때도,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할 때도, 잠든 아이를 보고 있을 때도 그 목소리는 이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영혼까지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이것이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일까? 나의 무의식이 행운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 질문에 답을 주듯 마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맞아. 이건 너의 내면이 알려주는 신호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잖아. 더 이상 매트릭스의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어. 사실 내 직장 생활은 탄탄대로였다. 외국계 회사에서 대외 협력 이사로 일하던 나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다.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봉도 지난해보다 15%나 인상된 상태였다. 이대로 간다면 당분간 잘릴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사표를 내겠다니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회사 동료 하나는 이렇게 충고했다. 경기가 이런데 퇴직하고 책을 쓰겠다고요? 그건 무모한 생각이에요. 생각만 한 해에 출판되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취미삼아 주말에나 쓰세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나이에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섣불리 모험에 나섰다가는 경영은 단절되고 다시 일하기도 어려울 줄 몰라. 허황된 꿈 그만 끄고 당장 정신 차려. 음, 여기까지 한참 남겨놨네요. 자, 페이지 337쪽까지 읽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1분 먼저 남았는데 책 읽은 부분 있다. 거기서 끝이 나서 자 오늘은 우리 원성님 먼저 나누는 거 맞죠? 굿모닝 원성. 네. 자, share our after reading. 자, 독후감 나눠보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나미야 자파점의 기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네. 여기서
나미야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 자신의 고향에 찾아와가지고 있었던 일을 지금 있었던 일이 적힌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쪽 와가지고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옛날 기억을 회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아빠랑 엄마가 비싼 것도 막 많이 사주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집이 부자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부자라는 걸 알게 됐어도, 친구들한테 자랑을 안 하려고 해도, 친구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막 들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애들은 그때, BTS라는 그 노래를 좋은 음향으로 걔네 집에서 들을 수 있어서 애들도 걔를 좋아했어. 그래요? 느낀 점 자신한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있을까요? 귀엽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돈이 많고 부자면 친구가 많은데 가난하면 친구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지죠. 도움을 원하는 사람, 이제 그다음에 친구들 이거는 비슷해요. 내가 공부 잘하고 실력이 좋으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같이 팀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공부가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면 자기가 경제력 있고 돈도 많고 힘이 세면 사람들이 같이 친구하고 싶어 하죠. 근데 내가 보잘것없고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친구 잘 안 해주고 그런 거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예진님 독후감 나누겠습니다. 저는 영문가 가수가 저도 비틀즈인데 비틀즈가 꿈을 통해서 예스터데이라는 노래를 작곡 작사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도 비틀즈처럼 꿈에서 영감을 얻어서 좋은 멜로디를 작곡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가사를 완벽하게 적고 싶어서 달러고트의 꿈 백화점에 갔어요. 그 달러고트 꿈 백화점에 갔을 때 처음에는 영감을 받는 꿈이었다고 직원들이 말했는데 그 사장이 이제는 직접 나와서 그러니까 달라고트가 직접 나와서 그 남자에게 몇 시간 정도 잤냐고 해서 48시간 동안 못 잤다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트가 남자에게 무엇을 하나 지어주면서 이걸 먹으면은 영감을 얻는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남자는 집에 나가 잠을 잤는데 진짜로 영감을 얻는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멜로디를 작곡하고 그리고 그게 꿈을 깬 후에도 남아있어서 그대로 그렇게 적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남자가 다음날에 달라고트 백화점에 가서 감사하다고 하자 달라고트가 그거는 어떤 꿈도 아니었고 그냥 수면제 같은 그런 사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대단하게 툭 튀어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고민의 시간이 차이를 만드는
음, 것이며 음,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걸 그 차이라고 하면서 손님이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했을 뿐이라는 말에서 자신이 음, 무엇인가 얻고 싶으면은 얻고 싶을 때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다는 걸 음. 알았어요. 네, 아이고, 독후감도 잘 발표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플레이시보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가짜 약효과. 아, 네, 그게 아프리카 이제 정글 속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이 딱히 없었어. 그 네, 마땅한 약이. 근데 이제 치약인지 뭔지를 딱 주면서 이걸 조금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이제 먹었더니 또 이제 금방 그 사람이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약 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독감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그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챕터 하나만 남겨놓고 이게 소제목 40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늘 두 개를 또 읽었는데 어떤 그 매트릭스 영화랑 자기 인생이랑 비유해서 이제 서윤이 이 홍주연 기자님한테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을 거대한 기계로 보고 자기 자신이 그 중에 부품의 하나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시계 바늘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이런 식의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속에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 하나 있고 자 하나는 유기체적 세계관이에요.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움직임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세계관은 기계적인 세계관보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유기체적 세계관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꾸를 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비유 얘기했죠. 그 쿠키 반죽. 아, 네, 예. 자, 이 세상이 쿠키 반죽과 같은 것인데, 이제 부자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 원하는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날마다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 축제는 너무 즐거운 일이잖아요. 야, 그래서, 야, 우리 축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짜여진 그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냥 나의 역할, 기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예진님도 말한 것처럼 마음 먹기,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어떤 있음이라는 것을 입력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서윤과 대화를 하고 나서 이 홍지연 작가님이 이제 한 게 뭐냐면 잘 나가는 외국계 회사의 이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헤빙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라는 자꾸 이 내면 목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이 자신이 배운 이 헤빙의 이 놀라운 이것을 글로 써야 되겠다. 책으로 써서 자기 말고도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책도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영어로 먼저 출판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계속 헷갈리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일까?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아 미쳤다고 하지 말라고 아, 그냥 책은 취미로 주말에나 쓰고 그러지 아예 직장까지 때려치고 책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막 반대를 했는데 자기 내면에서 점점 뚜렷하게 이걸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떠올라서 결국은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였는데 그것이 자신을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줄 길이라는 그런 확신이 딱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책 제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전 세계에 이제 많이 팔려나갔고 여러 가지 그 다른 나라 어로도 많이 이렇게 번역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이게 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는 흙수저다. 흙수저보다 더 심한 얘기 많이, 난 똥수저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불공평한 것 같고, 우리 윤여정 우리 탤런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연수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40 몇 퍼센트에서 60 몇 퍼센트까지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거야. 고정관념 속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원래 흙수저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없지만 그거를 깨고 나와서 뭔가 시도를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도 이제 슈퍼리치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니까 생각만 해도 즐겁죠. 사실은 세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데 세상은 아직은 살만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쿠키 반죽을 만들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세계관을 바꾸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현실은 사실은 전 어렵죠. 학원은 넓어졌지만 집은 되게 좁아졌거든요. 어, 학원을 넓히면서 집을 좁혀서 갔어요. 그래서 가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 어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원래는 이제 할머니 앞으로 투룸을 주시겠다고 이제 투룸을 준다고 정부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용인시에서. 그래서 그걸 집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이제 좋아했는데 어제는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니엘 선생님 집에 계시거든요. 원래 데니엘 선생님 이제 방 2개짜리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 집을 이제 그 아파트에서 철수해서 방 2개짜리 집으로 들어가고 서길 선생님 또 방을 또 하나 얻어서 또 나가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하나에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안 돼서 이제 집을 찢어서 2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제 집을 하나 준다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어제 했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말씀하셔서 아침에 그러면 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아침에 걱정이 됐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뭔가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독서하게 돼서 반갑고요. 자, 7시까지 계속 독서하시고 또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금요일이라 슈퍼 비지 데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 책 내일 토요일이구나. 내일에 다 일독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개 남았어요. 자, 네, 오늘 여러분 같이 독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네.